안녕하세요. 오늘은 502페이지 예제 43번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위에 42번 명조의 아들입니다. 한 달 사이에 교통사고가 3번 난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 팔자를 볼 때는 견동, 내기는 어떻게 위기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이나 주동, 피동의 어떤 통상적인 그런 방향과 반대되는 거죠. 내기가 외기를 향해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극은 이 동정이나 주동, 피동의 역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는 원국에 작용할 수 있는데 회극은 원국에서 대운에 작용하는 거죠. 원국에서 대운의 글자를 거꾸로 극하는 거죠.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가끔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원국 내에서 어떤 기가 완전히 제압. 예를 들어서 원국에 수의 기운이 완전히 제압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유년이나 대운에서 수의 기운이 온다면 원국에 전혀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때 원국에서 외기에서 오는 수의 기운을 거꾸로 극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가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상관상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상관상진. 십신로 확장을 해보면 원국에서 정관이 상관에게 완전히 제압을 당한 상태, 이게 상관상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운이나 유년에서 관성이 왔다. 그러면 원국에 있는 상관의 기운한테 대운이나 유년에서 오는 관성이 제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구조상으로 보면 관성이 와서 상관을 자극해서 관성을 탈취하는, 이걸 거꾸로 얻는다라고 표현도 가능한데, 얻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상관상지인데 대운유년에서 관성이 왔다면 이 회극에 해당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상관이 오면요, 상관상진으로 관성이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다시 상관이 왔다. 이런 경우에 상관이 관성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얻는 경우죠. 상관상진 사주팔자 구조에 관성이 오면 이게 상관견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회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국의 어떤 내기죠. 내기가 대운유년의 외기에 작용해서
극하에 없애는 것. 우리가 통상적인 주동의 방향, 대운, 유년, 6월, 원국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고, 유년은 대운에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하고, 6월은 유년 대운에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하고, 이게 원래의 작용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정한테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작용할 경우가 회극이다. 기축 때문에 시험에 불합격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자살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 팔자가 겪은 이런 일들이 쭉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그런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죠. 한 번은 어린 딸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다가 났고,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이유로 사고가 났다. 사고 발생할 때는 신해월, 기해일, 무자일, 병호일. 이모년, 신해월, 3일. 돈을 까먹었는데 딸의 병원비가 들어갔고, 교통사고가 났고, 새 차로 바꿨고, 부인이 병을 얻어서 돈이 나갔다. 이런 거죠. 굉장히 안 좋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저도 한 달에 3번 정도 한번 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주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상대방에서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례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팔자 왕수의 구조를 분석하여 명주의 부기 레벨을 판단.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가능하다. 다만 허점도 있다. 왕수의 구조만으로 부기 레벨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법을 설명할 때 주보로서 우리가 정확히 급수까지 계산해 봐야 정확한 부기 레벨이 나온다. 아니면 진종자평이라고 하는 그런 학파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격과 국을 구분해서 격으로 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귀가 중심인데 부도 가능하다. 국으로 논하는 사람들은 부가 중심인데 예외적으로 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왕쇠 구조로서 부기 레벨을 판단하는 것은 참고는 하되 권할 만한 건 못 된다. 임수가 해월에 출생했고 시주에 또 임자이니까 일주는 신화이 분명하다.
신왕하니까 용관해서 극해도 되고 식상을 이용해서 설해도 된다. 다만 이때 관과 식상을 같이 이용하거나 관과 식상이 서로 불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다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상관, 견관, 상관, 극관 뭐 이런 게 되겠죠. 인목 식신과 술토 편관이 있는데 상호 비교하면 인목은 해수 자수의 상생이 있으며 더구나 목이 토를 극하니 술토 편관은 극을 받아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불허하고 대립하는 관계인데 극을 하는 쪽과 극을 받는 쪽이 있으면 당연히 두 개의 쓰는 것을 교량해서 극을 하는 쪽을 취하는 게 맞겠죠.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서 채용신의 논리다. 채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부에서 말하는 그 어떤 희용신이죠. 채용신의 등판과 기용은 일주의 과왕이나 과설로 인하여 일주가 격국의 에너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이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인목으로서 왕한수를 설하는데 식신 인목이 수를 설하고 화를 생하니까 식신은 생재를 이룬다. 다만 식신과 재의 배열이 부당하여 식상재가 연이어서 순조롭게 이어지기 어렵다. 연성일기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연성일기는 격국의 상에 대등한 개념인데 성상은 일종의 부귀의 표시다. 연성일기로서 상이 이루어지면 부귀한 어떤 팔자 구조가 된다. 따라서 명격의 부족함이 적지 않다. 하이테크 회사에 출근하는 월급쟁이다. 식상생재의 어떤 구조가 약간 미진한 그런 유형이죠. 식상생재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면 뭐 식상생재의 어떤 그 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식상을 쓰는 경우니까 하이테크와 관련되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용식하고 생재한다. 그런데 인과 술이 비교 교량해서 식신으로서 생재해야 된다. 직접 재를 쓰는 거, 그러니까 화죠, 화를 쓰는 건 이게 좋이긴 한데 좋지 않다. 뭐 일단 천간에서 정임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활히 쓰기가 곤란하겠죠. 인술 화국이 가능할 때는 재생관이 가능하죠. 인술이 화국을 이루면, 그런데 해수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고 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강하기 때문에 인술 화국을 원활히 이루어지는 곤란하죠. 그런데 인해합이 있습니다. 인해합으로 따라서 재생관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화로 토를 생하는 것이 불가하죠. 이 팔자는 그래서 왕한 수가 목을 생하는,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구조. 식상이 그 다음에
재를 생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식상이 재를 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려도 화가 원활하게 맺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식상생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명주의 팔자로서 명주 동생의 사망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용어. 견동, 인동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배운 기축에서 축토가 자수를 합거하고 술토가 해수를 공격하고자 하니 해수는 인목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경호년 갑신월 갑목이 상해를 입어서 해수를 보호하기가 무력하다. 해수는 술토에게 손상을 입는데 이때 지지의 해자수의 보호가 불급하여 모두 손상이 된다. 경호년 갑신월 갑인일 동생은 재수죠. 재수하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개강이 며칠 지나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죽은 것이 발견됐다. 오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형제를 볼 때 흔히 지지의 비겁, 이걸 우리가 형제성으로 볼 수 있는데, 해수는 동성이고요. 임수의 동성. 자수는 이성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비겁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해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자수를 보호하는 보호신 인목을 보는 거죠. 인목이 문제가 돼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해자축 수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기축이니까요. 그런데 축이 오면 일단 축술령부터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 되죠. 축술령으로 토의 기운이 형해서 나온다고 보면 해자축 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따라서 수가 그냥 왕할 뿐이다. 유월의 기가 손상이 되면 되는 그 이유가 원국의 기한테 약간의 견제를 받는 거죠. 여기서 보면 경호년 갑신월 갑목이 상해를 입는다. 경금한테 상해를 입는 거고, 원국의 갑목이 손상을 입는데 6월에 원국에 있는 인목도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죠. 육친론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그 주보법의 육친론을 먼저 정확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신해월, 임자월, 신축월에 신해월, 임자월, 그 다음에 개축월에 개. 후선생은 그냥 상반기로 보는 거죠. 개축월 상반기. 파지한다고 예상하는 거. 신해월 파지에서 핵심.
내기는 어떻게 외기를 공격하는가. 회극의 조건이죠. 신해월이면 원국에도 수세가 상당한데 6월에 또 금수가 매우 강하고, 그렇죠. 금수. 아까 원국에서 완전히 제압당할, 외기가 약하고 이런 경우에 해극이 된다고 그랬죠. 경인은 임오년 신해월이죠. 이 회극이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측면이 이 팔자 주인공에 드러나는 거죠. 얼른 보면 정화가 있고 인술이 있죠. 그래서 정화는 약하긴 하지만 지지에 인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해합이 있어서 해수가 화의 기운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압은 불가한. 그래서 회극이 있다고 해도 유년이나 대운이나 유월에서 화의 기운이 온다고 해도 완전히 회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극 조건에 부합하진 않다. 임오년 대운이 경인의 인으로 바뀌는데 인목식신은 유년 5화 정제를 생하여 뭐 이런 경우는 동정의 논리를 뭐 이런 식으로 호 선생은 지금 원국의 인목식신이 아니고 지금 대운의 인목식신이죠. 유년 5화 정제를 생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년의 5화가 인목의 기를 받아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인오술, 결국은 인오술 원국까지 하면 삼합이 완전 이루어지죠. 화세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화국으로 설명하기 타당하다. 식상생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신해월은 해수가 나오는데 대운의 인목을 합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신해월은 임수가 중지하는 시기, 오화도 중지하는 시기. 그래서 직접 6월이 대운 원국에 작용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해에 신도 원국에 작용하고 해도 원국에 작용하는 거죠. 추가 연구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와 해가 암합하는 것인데 오해 암합을 먼저 논하지 않을까. 더구나 유년과 6월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먼저 논의하지 않는가. 암합이 사실은 그렇게 큰 작용을 갖지는 않죠. 실제상으로 오해 암합을 논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읽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득지함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화를 회극을 해서 화가 회극을 당해야 득지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재를 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래서 비겁과 식신이 이어지고 화는 일종의 비겁이 화를 극해서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얻는 방법이 회극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외기 사이의 상호작용도 방식을 따지는 것이고 일정한 규율인 것도 사실이다. 즉 먼저 조합하여 일정한 조합을 이루는 것. 예를 들면 윤현과 대운이 먼저 조합하는데 외기간에 먼저 조합하죠. 대운은 윤현의 원두가 된다. 이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윤현을 상하는 힘이 강한지 원두인 대운을 상하는 힘이 강한지인데 매우 분명한 것은 원두가 손상을 입으면 손상을 입은 정도가 커서 득제함이 비로소 분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화의 원두는 목이죠. 원두는 보호신이죠. 보호신. 그래서 지금 화를 중심으로 논하는데 목이 원두가 되고 보호신이 되는 거죠. 일기인 제원천이 손상을 입으면 목이죠. 식상 인 내기인 해자수가 비근 겹제가 외기 중에 정제 오화를 향해서 극하게 된다. 이게 회극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회극의 조건에 약간 불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팔자가 득제한다. 이거 설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회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는 용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윤현의 오화 정제는 갑자기 원천을 잃으니까 대운의 임목이죠. 보호가 없는 것이고 시주의 임자수가 바로 오화를 향해 공격하니 파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회극을 했는데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회극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은 바로 오화를 향해서 공격해서 회극을 해서 파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설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재는 식신이 합을 당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목이 해수의 합을 당해서 돈을 까먹은 것이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설명도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인모술 삼합 화국이 있어서 회극이 불가하죠, 사실은. 재성적인 측면이 재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와 화의 대립이죠. 그래서 파재인데 회극해서 파재라고 설명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은 식신이 합을 당해서 보호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재가 된 것이지 이 설명대로 하더라도 오화가 재성이 바로 원국에 의해서 극을 당해서 지금 이모년이잖아요. 이 오화가 이 수화의 공격을 당했다는데 좀 설명이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이 오화는 인, 술, 오 삼합 화국을 이루어서 또 천간에 비록 정화가 합을 하고 있지만 화도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원국에 있는 자수와 해수가 극한다. 그리고 그 6월 신의 월이 돼서 그걸 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회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회극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식신은 사상이나 주의력 등을 의미, 합을 당하면 주의력을 잃거나 소홀하기 쉬운 것, 판단력 이런 것이 좀 소홀하기 쉽다.
그 모친이 말하기를 연애 동안 차를 몰았는데 지금까지 과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팔자에 식신이 있어서 평소에는 매우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6월 신해월이 인목을 극한다는 것은 좀 연구가 필요하다. 6월의 해수가 원국의 동일한 글자이니 비록 우화의 활동 구간이어도 원국의 진입이 가능하고 6월간 신금이 인해합을 한 작용을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동주로 같이 올라오는 거죠. 대운의 인목을 극한다고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해도 일관성을 가진 논리는 아니다. 이런 설명은 취하지 않는다. 제가 막 써놓은 건데, 어쨌든 홀명 선생의 어떤 어떤 작용 관계는 약간 초보자가 보기에는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동과 피동, 동정 관계에 입각한 그런 설명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관계를 좀 앞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침에 좀 접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신해월의 세 번의 차사고에 손실의 경중을 구별한다. 유일로 무자일, 기해일, 병호일인데 첫째 달 병원 갈 때 세 번째 병호일 날 가장 손실이 컸다. 이것도 지금 화가 왕하게 왔는데 원국에서 이걸 극해서 손실이 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경우라면 이 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화가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렇게 지금 글자의 관계를 먼저 논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풀어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건 유일법인데 유일법. 금수와 화일 뿐인데 화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원래 회극이라고 하는 것은 회극해서 화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금 손실이 나버렸고요. 손해가. 앞에서는 화를 제압해서 화를 얻는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화가 죽을 지경이어서 손실이 컸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임자일, 또 임자월은 이제 화를 또 더 강하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만 파제는 아니고 차를 산 거니까 대운에서 원국의 글자가 오는 경우 원국에 합을 하는데 6월에서 해당 월을 경과하면 그 합이 해수된다는 설명. 이 팔자의 인해합이 인대운 해월이 경과하면 해수된다. 매년 해월이 지나면 인해합이 해소되므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좀 그렇다 보기에는. 그냥 대운에서 원국의 글자 오는 경우는 도의라고 우리가 볼 도의. 합을 우리가 합류, 합거, 그다음에 이 중간 단계인 합주,
세 부로 나누면 이런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합류되면 남아있는 거고, 합거되면 가버리는 거고, 합주되면 남아있대 자유력이 약한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축월도 임계수가 같이 원국에서 오와 정제를 극한다. 명과 오는 성질상 차별이 있는데 명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오년의 오와는 비록 정제라고 해도 왕왕 해당 1년에 출현한 인사를 표시한다. 정화가 극을 받는 것, 이걸 본다면 부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무리는 없는데 육치는 하여간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해야 된다. 비겁이 재를 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가 화를 극한다 해서 회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회극이 이루어지려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에서 일단 그 씨앗을 제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국에서 이 화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어야 대운유년에서 화가 오면 이 화가 원국에 발 디딜 없기 때문에 도리어 화가 약간 동을 하겠죠. 동. 그래서 원국에 들어오는데 그때 왕한 수가 이 화를 공격한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회극인데 원국의 화가 대운의 유년의 화와 삼합을 짠달지 하면 회복이 잘 안 되죠. 어쨌든 비겁이 재를 극하는 것이다. 화가 들어오면 비겁이 재를 극한다. 그럼 여기 재라고 하는 것이 희신인지 귀신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가 들어와서 재를 얻기도 하고 재가 나가기도 한다고 해버리면 설명이 안 되죠. 여기서 이 화는 예를 들어서 희신인지 귀신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팔자에서는 역부법으로 봐도 희신이죠. 주어법으로 봐도 병화는 희신, 정화는 기토가 오면 귀신이겠죠. 개수를 극하는 거니까요. 격신은 개수, 청용신은 병화와 무토입니다. 간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써놨잖아요. 인중의 간목이 합거된다. 수가 극왕. 그래서 주보상에 주신과 격신이 같이 지금 왕하고 거류가 좀 미진하다. 형제는 개수가 형제성인데 음간이 동성 형제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견지하는 무토와 병화를 같이 봐야 개수와 형제의 동태를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시에 있는 자수가 남자 동생이죠. 경호년, 갑신월, 갑인일. 자수가 충을 맞죠. 그 다음에 경금이 간목과 술토를 극설하죠. 그래서 동생을 의미하는 글자가 다 동탕하고 또 무토가 몸둘 바를 모르고
경인은 경호년, 경호, 갑신월입니다. 갑신월. 여기도 지금 경인운이죠. 인모술 삼합을 이루고 있죠. 갑신월은 이 6월에 유년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접 원구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신금은 여기에서 직접 원구에 작용할 일은 없고, 갑인일이죠. 갑인일. 날짜는 보면 갑신월 갑인일. 제일 힘든 글자가 무토가 이거죠. 무토. 동생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친상으로는 형제 중에 동생이 응한다. 경인은 경금 기신, 인목은 해수, 이게 지금 합거라고 써놨는데 합유로 고쳐주세요. 해수를 합류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술, 화국, 병정이 혼잡한다. 인목은 본래는 우리가 무토와 병화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간목은 임수를 설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희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수 인목이 해수를 지금 합류하긴 하는데, 합거를 합류로 바꾸라고 하면 이것을 엄격히 말하면 합주입니다. 합주. 그래서 지금 경인운이 왔으면 항상 인모년이, 경인은 항상 인목, 대운의 인목, 원국의 인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인목이 원국의 해술 하나를 합하는 거죠. 항상 2대1 합이면, 뭐 합과 합류 이런 걸 복잡하게 따지기 싫으면 그냥 일단 쟁합 정도로 그냥 봐도 된다. 쟁합. 그래서 쟁합이면 두 개의 같은 글자가 한 글자를 놓고 서로 합을 하겠다고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른데 한눈 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세 개의 글자 2대1은 2대1의 두 인목과 하나의 해수, 이게 서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합주로 그냥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서에서는 합이 있으면 그냥 합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인목은 해수를 합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합류, 합거에 가까운 합주. 식신이 기신의 의미를 가지는데 인목이 상관에 꺼리는 바를 표출한다. 그러니까 일주 중심으로 한번 보면 식신이고요. 그다음에 주보의 주신, 격신 중심으로 보면 상관이죠. 그래서 식신이 상관에 좋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나타난다. 또 신내사의 식신의 기신 성향은 신내사의 상관의 기신 성향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원국 기준으로는 식신인데 지금 격국 기준으로는 상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나 돌발 상황이 관사구설 시비, 돈 까먹고 이런 걸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요. 경인우는 그런 일이 있다. 임오년, 임수는 가신이죠. 원국에 기신 정화를 합류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임오년이 왔으면 두 개의 이미 하나의 정화를 놓고 좀 합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과 합류를 엄격히 따지면 원국에서는 이미 지금 정화가 합거된 상태죠. 여기서는 쇠약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임이 오면 합거에서 회복돼서 합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따지기 싫으시면 이, 임, 일, 정 다 묶여서 다만 약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제대로 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좋은 측면은 발휘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장애를 만나는데 좋지 않은 측면은 발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수 정화의 열성인자 인사물이 드러난다. 지지오화는 기신이죠. 인후술 화국 병정화가 혼잡하고 자수를 충한다. 정화 자수의 열성인자를 얻고 우성인자는 발휘되지 못한다. 임오년은 그렇다는 거죠. 신해월 임자월 여기는 세 개의 임수가 있는 거죠. 이 3대 1은 원래는 생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서로 활성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2대 1이 쟁합의 상태인데 3대 1이면 이게 깨지는 거죠. 이 팁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내용상 뭐 별 내용은 없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당뇨병이라고 맞췄다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했던 어떤 팔자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토론하는 건데 술사의 문답 방법은 출사는 문답 방법을 사용해서 팔자를 논하는 추리입니다. 추리.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해서 우리의 미래를 추리하여서 예측하는 것이지 찍어서 신통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추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명이라고 하잖아요. 산명. 쪽집게를 생각하고 명리를 공부하시면 아마 얼마 못 가서 그만두기 쉽습니다. 명리학에는 쪽집게로 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현재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사주팔자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추론하고 저도 그 추론해서 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어도 쪽집게로 찍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그게 그 나머지를 다 그 옳은 방법이라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간목이 수월생입니다. 수월은 토왕한데 년지 임목이
긴첩에서 붙어 있어서 천간에 또 목기가 3개나 투간해서 목기가 아주 강하다. 인호술이 이루어지는지 자오충 때문에 인호술이 깨지고 있죠. 강목이 극토를 하니까 토는 오로지 일지 오화의 상생의 구조가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오화는 시지 자수의 극을 당하여 자신도 보호하기 어렵다. 결국 화토는 수목의 세를 감당하지 못하니 화토가 손상받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술토는 천투지장한 갑인목의 극을 받음이 더욱 엄중하다. 그래서 화는 지금 식상이고 토는 재성이죠. 수목의 세가 여기서 강하다고 봤잖아요. 이렇게 강약을 따지는 그런 방법은 벌써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직면됩니다. 이게 왜 수목이 강할까? 화토가 강하게 보이는데 수가 진기이고 뭐 이래서 이런 건 좀 그렇죠. 천간의 간목이 이렇게 많이 투간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시지에 자수가 있다고 그래서 수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팔자는 지금 수목이 강한지 일간이 강한지 신왕한지를 따져보려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는데 신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수가 오화를 충한다고 해도 인과 술이 있어서 어떤 화를 우리가 공출한다고 하는 말인데 공출 가능하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이 좀 더 강하지 수의 기운이 강하다. 목화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술토가 극을 받음이 엄중하다. 근데 저는 술토가 극을 받음이 엄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 술토는 양토이고 본래 유가 대응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유가 좋지 않다. 음양은 서로 표리이니 때로는 비장이 응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당뇨병으로 판단한다. 매우 자신의 경우는 아니라면 비유가 좋지 않다고 하면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위병과 당뇨병이 관계가 있다. 술토가 본래 상당히 약한데 대운이 을해일 때 을목이 해수의 생을 얻어서 불약하고 이때 을목은 간목의 극토하는 힘을 증강한다. 지지해수는 인목을 생하고 극토하니 술토는 더욱 허약하다. 해수도 자수의 힘을 증강할 수 있어서 오화는 더욱 무기하게 하니 술토의 원두를 단절한다. 즉 을해대운에 술토가 손상되는 것이 가장 엄중하니 이로써 이미 병이 있다. 한 사람이 어릴 때 당뇨병이 있다면 선천적 유전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음양법으로 본다면 양체 음용이죠. 그래서 음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목을 용해서 토를 극해서 수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수를 가지고 화를 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갑인, 갑술, 갑자, 수생목, 갑인, 목, 그 다음에 갑술, 목극토. 이래서 음이 태과해진다. 그럴 때는 다시
금으로써 목을 극해서 목쇠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이 팔자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이용해서 목을 설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갑오 일주가 갑오입니다. 그래서 화를 이용해서 갑목을 설해야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다. 그런데 좌우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설목이 불가하다.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음이태과에서 구응이 해야 되는데 구응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 몸에 병이 항상 있는 음이태과한 문제는 목으로 인한 거죠. 목. 수목이죠. 네, 결정적으로는 목은 뭐 단백질도 목에 해당되는 거죠. 모발, 뭐 손톱, 발톱 이런 게 목의 어떤 범위인데 그건 단백질과 관련되는 거죠. 당뇨도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은 가능하다. 그래서 주어법으로 설명을 하면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또 보신로 본 건데요. 그래서 지금 510페이지에 6월 5자가 있습니다. 5자. 오늘은 509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